안녕하세요. 돈블리고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026년 3월부터 주택연금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갈 텐데요. 주택연금은 2007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은행에 담보를 맡기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집을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권도 내 것에 집에 그대로 살면서 돈만 받는 겁니다. 가입자가 돌아가신 후에 집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가입 조건은 부부 중 한 분이 55세 이상이고 집값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됩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누적 약 15만 가구가 가입했는데요. 대상 가구 대비 가입률은 아직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말 낮은 확률로, 낮은 수치로 가입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6세 채모 씨는 시세 1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월 수입은 국민연금 60만 원이 전부죠.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한겨울에 보일러도 못 틀고 점심은 김치에 라면이 전부입니다. 강남상구 집주인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한데 이게 바로 한국 고령층의 현실입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전체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금융자산을 늘리라고 리밸런싱 하라는 이야기가 많죠. 집값이 수억, 수십억이 되어도 당장 쓸 현금이 없는 겁니다. 이른바 하우스푸어, 부동산 부자 빈곤층이라고 불리는데요. 바로 이분들을 위한 제도가 주택연금이고 이번에 대폭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변화는 월 수령액이 올라갑니다. 주택연금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계리 모형을 전면 재개설했는데요. 평균 가입자 기준 72세에서 4억 원짜리 집으로 가입하면 기존에는 매달 129만 7천 원을 받았는데 3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시면 133만 8천 원, 매달 4만 천 원이 더 들어옵니다. 1년이면 약 50만 원의 평생 가입 기간으로 따지면 약 849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건 3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시는 분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3월 이후로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 가입할 때 내는 초기 보증리가 대폭 줄어듭니다. 이것도 어떤 상품이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비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주택연금을 가입을 망설이게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죠. 4억짜리 집 기준으로 가입 즉시 6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상할부터 주택가격의 1.5%에서 1.0% 낮아져서 4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200만 원이 절약되는 거고, 대신 매년 내는 연 보증료는 0.75%에서 0.95%로 소폭 올라가게 됩니다. 초기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로 바뀐 거죠. 그리고 마음이 바뀌었을 때 대비해서 환불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가입 즉시 해지하면 전액 환불, 1년 후면 80%, 2년 후면 60%를 돌려받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6월부터 실거주가 완화됐는데요. 지금까지 담보주택에 반드시 살고 있어야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도 있고 자녀 집에서 함께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6월부터는 질병치료요양시설 입소 시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집에 안 살아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세대 이음 주택연금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신 후 만 55세 이상인 자녀가 같은 집으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을 때 예전에는 부모님 채무를 전부 갚아야 했지만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별도의 상관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 고령층을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분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의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상인데요. 이번에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한 우대폭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77세에 1억 3천만 원으로 집으로 우대형에 가입하시면 기존에 월 62만 3천 원에 받던 것이 65만 4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월 3만 1천 원, 1년이면 37만 2천 원이 더 들어오는 거죠. 이분들에게 매달 몇만 원은 정말 큰 차이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주택연금 가입을 가로막았던 게 보증수수료도 있지만 이게 이제 마음의 벽이었습니다.
그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인식이 한국에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많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80%도 부동산에 쏠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인식이 바뀌고 있죠. 다 쓰고 죽겠다라는 트렌드가 6070 세대에서 확산되고 있고, 분당에서 만난 70세 박모 씨도 뭐 애들도 집 사는 거 포기했고 엄마 편하게 쓰라고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 부모님한테 다 쓰고 가시라고 하고 있긴 한데 트렌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느니 내 집을 활용해서 당당하게 노후를 보내는 게 서로에게 평화라는 거죠. 2050년이면 전체 인구의 40%가 고령자입니다. 주택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동차 플래그십 모델인 테슬라 X와 S를 이제 중단하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아마 이런 간병인도 이제 로봇들이 구독료 체계로 해서 들어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먼 미래가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Q&A를 정리하면 우리 부모님 이미 가입했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되지 않습니다. 수령의 인상과 보증료 인하는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에만 해당되고 기존 가입자에겐 소급되지 않습니다. 자, 초기 보증료가 낮아지면 받는 돈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수령의 감소를 방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6월부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실거주 예외를 받으면 집을 임대줘야 되나요? 라는 질문은 이건 방식이 좀 다른데 근저당권 방식은 보증금 없는 월세만, 신탁 방식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주택연금 이야기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살펴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코스피 5000 시대, 코스닥 뭐 3000 간다 막 그렇게 말이 많죠. 실제로 신용잔고가 30조 원을 돌파했고 고객 예탁금도 거의 1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모두가 이제 예금을 하지 않고 다 주식 계좌에 돈을 넣는다는 얘기인데요. 증권사 퇴직연금도 은행에서 증권사로 약 2조 원이 이동됐다고 합니다. 개인 자금이 대거 투입되면서 시가총액 수십억짜리 대형주까지 하루아침에 거의 밈 주식처럼 막 5%가 오르고 두 눈을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거치식으로 뭐 개별 종목의 투자는 웬만하면 좀 삼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오래 했다. 뭐 이제 10년 이상 뭐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뭐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미 있겠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남들이 다 가니까 뽀모로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들어가시면 상당히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퇴 후 자산은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6대4 원칙이 있는데 현금 10%는 긴급 상황 대비 유동성 자금으로, 채권 50%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 나머지 40%는 주식 등의 위험 자산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주택연금이 나오는데요. 한국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까 주택연금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가십적 기준으로 산정된 월 지급금을 평생 보장받습니다. 자, 반면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은퇴 자금으로 식당을 창업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수 종목의 몰빵, 뭐 신용으로 빚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하시겠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뭐 일단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재현도 주목할 만한데요. 한국은행은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된 점을 고려해서 주택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요양시설 비급여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주택연금은 단순히 노후 생활비를 넘어서 요양과 돌봄까지 이루는 종합적인 노후 안정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3월 1일부터 수령액 인상과 초기 보증료 인하가 적용되고 6월 1일부터는 실거주 요건 완화와 세대 이음 주택연금이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자, 만약 지금 가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3월 이후로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수령액과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미리 가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